환자 본인 잘 모른다 그러시니까 보통은 그래서 어제 밤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러시면 이제 주무셨던 시간 이제 맞아요. 네. 아주 훌륭하신 임성 선생님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그 지하철에서 자괴감이 너무 들었어. 역시 나는 왜 나는 이거 자꾸 지우는 걸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프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 대한민국 사망 원인 중에 4번째라고 하셨죠. 그리고 한 해마다 거의 10만 명씩 생기고 있는 이 뇌졸중에 대해서 어떤 치료들이 가능한지, 병원을 가거나 응급실을 가면은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조금은 그런 불안감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서 도움되는 영상을 위해서 두 분 교수님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간사이고요. 인하대병원 신경과 그리고 중환자의학과를 다니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일단 뇌졸중이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 치료, 그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할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뇌졸중, 간단하게 뇌졸중이 좀 왜 생기는지,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네네. 허혈성 뇌졸중, 특히 저희가 뇌경색이라고 알고 그쵸, 있는, 뇌경색. 그리고 출혈성 뇌졸중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뇌출혈이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두 개 분포를 보면 뇌경색이 전체 뇌졸중의 80%. 막히는 게 많군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훨씬 많고, 그 뇌출혈에는 이제 출혈의 위치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나머지 20%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대뇌출혈이라 그래서 이제 머리 안에 출혈이 생기는 거고, 고혈압이 조절이 잘 안 돼서 가장 많이 생기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지주막하 출혈이 또 있죠. 주로 거의 80~90% 이상이 뇌동맥류랑 관련이 돼서. 뇌동맥류 출혈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되게 무섭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도 증상으로 따지면은 이제 좀 약간의 심한 두통이 조금 먼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태어나서 처음 겪는 두통이다. 그리고 두통이 아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두통이 생겼다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럴 때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은 더 큰 뭐 의식장애나 이렇게 되기 전에 사실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 경막하 출혈이 있는데, 최근에 막 우영우 드라마에서도 경막하 출혈 때문에 사망하신 환자 할아버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보통은 외상 때문에 외상성으로 생기는 거로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아주 드물게 1~2% 정도는 이제 자발적으로 생기는 경막하 출혈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그마한 충격에도 뭐 고개가 약간 흔들리는 거여도 생길 수 있고요. 워낙에 심장질환이나 기존에 뇌경색으로 드시고 있었던 항혈소판제, 소위 잘 알고 있는 아스피린,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항응고제, 뭐 와파린이나 아니면 새로 생긴 여러 가지 항응고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복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막하 출혈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뇌출혈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혈관이 막힌 뇌경색으로 이제 돼 있고, 뇌경색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동맥경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심장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심방세동 있으면 뇌경색 위험이 5배 높아지거든요. 네. 아니면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막혀서 생기는 원인도 있고, 암이 있으면 사실은 암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원인을 찾지 못하는 뇌경색도 사실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증상이 생겼을 때 환자분들이 그래도 잘 자기가 이상하다는 걸 캐치하고 응급실에 오시면은 좀 어떤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나요? 응급실에 오시면 사실은 이제 모든 응급의학과 선생님들 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신경과가 내려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이게 뇌경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CT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MRI를 찍지 않는 이유는 CT는 간단하게 찍을 수 있고, 뭐 출혈성 병변인지 아니면 막혀서 생긴 건지를 바로 감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왜 MRI 안 찍어주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CT를 먼저 찍어서 출혈인지 아니면은 경색인지 막혀서 생긴 건지 요거를 이제 감별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정말 이 환자분이 뇌경색이고,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라고 항상 말하는 증상 생기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응급실에 오시면 사실 할 수 있는 치료의 옵션이 되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혈관을 바로 뚫어줄 건지를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피로 정맥으로 또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맥으로 약을 쓰면서 일단 치료를 할 건지 그런 것들 이제 감별을 해가지고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4시간 반을 얘기하지만 그 4시간 반보다 빨리 오셔야지 그 약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혈관을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증상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빨리 오셔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뇌출혈 같은 경우에도 다 수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뇌출혈이 있고 머리 안에 피가 났고 양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혈압을 낮추면서 그런 환자는 사실은 수술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보통 뇌출혈이 이제 생기고 대뇌출혈이 생기고 24시간 이내에 가장 거기 피가 많이 나거든요. 혈관이 터졌으니까. 초반에 혈종 크기가 많이 커지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없고요. 만약에 엄청 크기가 처음부터 크다 혹은 처음에는 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환자가 증상이 나빠져가지고 보니까 이게 혈종이 그냥 단순히 혈압을 낮추거나 약물 치료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빨리 응급 수술이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4시간 반 이내에 오셔야 이런 진짜 막힌 거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4시간 반의 기준은 정맥 혈전 용해술의 시간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시간에서 4.5시간 이내에 와서 주사를 맞아야지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이후에 주사가 들어가면은 주사로 얻는 이익보다 출혈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오히려 투약하지 않는 게 환자에게 안전하고요. 정맥혈전 용해술은 혈관이 눈에 보이는 큰 혈관이 막히든 막히지 않든 사실은 뇌졸중이 의심이 되고 저희가 CT를 찍어서 뇌출혈의 근거가 없으면 투약이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간이 되고 뇌졸중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약이 되는 거고요. 큰 혈관이 막혀서 동맥내 혈전 제거술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시간이 훨씬 범위가 넓어요. 물론 일찍 오시면 좋긴 하지만 최근에 임상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전에는 뭐 6시간, 8시간 이랬는데 지금은 24시간까지도 그래요? 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을 발견하셨을 때가 가장 빠른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하고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증상 생긴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좀 경미하니까 볼일 좀 보고서는 4.5시간 맞춰서 가야 되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4.5시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니까. 것 같으니까. 근데 결과들을 보시게 되면 90분 이내에 약물이 투약된 것과 그 이후에 투약된 거의 효과는 2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정말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사실 막힌 거를 진짜 초기에 뚫어주면은 뭐 심장혈관도 마찬가지인데 머리도 훨씬 애우가 좋겠죠. 환자분들 정말 뇌졸중이 생겼지만 정말 괜찮게 나중에 다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다 정상처럼 걸어서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뇌졸중이 생겼지만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늘어나요. 저 인턴 때만 해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전공의 때도 그렇게는 안 됐어요. 항상 인턴 때 응급실에 오시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마지막에 괜찮았던 거 언제예요? 되게 중요하죠. 엄청 신경 선생님도 엄청 물어보시니까 그걸 엄청 물어봐요. 가족들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환자 본인 잘 모른다 그러시니까 보통은 그래서 어제 밤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러시면 이제 주무셨던 시간 이제 맞아요. 아주 훌륭하신 인턴 선생님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한 번 더 지웠어. 한 번 더 지웠어. 와, 그거를 그 지하철에서 자괴감이 너무 들었어. 씨, 나는 왜 훌륭하신 인턴 선생님이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처음에 오면은 이제 응급실 초진하는 간호사님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응급의학과 인턴이 물어보고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고 신경과 가서 또 물어봐요. 그러면 화를 내세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반복해서 물어봐야 본인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처음에는 몰랐다고 하다가 막 더듬더듬 하시니까. 자꾸 저희가 집요하게 정확하게 몇 분 전에 이런 거 여쭤보냐면 이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경계선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1시간 전이면 고민도 안 해요. 근데 이게 3시간이냐, 4시간이냐, 5시간이냐 이거를 맞추다 보니까 진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프님들이나 여기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 어찌됐든 혈전을 녹이는 거는 만약에 혈관이 너무 손상됐으면은 오히려 이게 출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나중에 혈관이 다 이렇게 안 좋을 때 들어가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환자분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치료가 환자분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사실 걱정되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꼭 써야만 되는 사람한테 써야 되는 치료니까. 평소에 복용하셨던 약들이 뭔지
그래서 그것들도 다 확인을 조금 미리 알고 계시면 사진 같은 거 찍어 놓으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약을 드시고 계셨을 때 정맥 내 혈전술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항염수판제는 뭐 아스피린 같은 거는 다 쓸 수 있는데 항응고제, 와파린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이제 최신 항응고제를 드시면은 쓰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또 집요하게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을 언제 마지막으로 드셨는지에 따라서 쓸 수 있어요. 마지막 복용 시간. 네, 그래서 혹시 그전 약을 안 먹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증상 시간 물어보면서 집요하게 드시는 약 중에 뭐 없냐, 혹은 이거를 모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응급실에서 오더창에다가 다 쳐봐요. 오더를 넣어보면 요새는 이제 약 복용을 이제 뭐 어디서 처방받고 있다라는 시스템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는 이제 아 드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또 피 검사를 통해서 약간 추론을 하거나 예 그렇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나? 일단 증상이 생기면 무조건 그냥 어디 가족들한테 전화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상하다 하면 119부터 하면 사실 119를 전화해가지고선 병원까지 오시는 시간이 진짜 길어야 7분이에요. 그거밖에 안 네, 정말 7분밖에 안 걸리고 정말로 이제 구급대원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병원으로 오실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병원 전 단계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구급대원이 이게 뇌졸중이냐 아니냐를 감별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구급대원들 교육을 합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지금은 그 구급대원들의 뇌졸중을 인지하시는 게 능력이 거의 98% 정도? 대단하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동네 뭐 의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서 소견서 받고 응급실로 오시면 너무 늦거든요. 그렇죠. 너무 네, 늦죠.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시면 주변에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한 뇌졸중 센터로 아마 모셔다 드릴 거예요. 뇌졸중 센터라고 하면 뇌졸중학회에서 이제 뇌졸중 급성기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이제 정맥류 혈전용해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고 인증을 해준 센터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를 하시면 그 뇌졸중 센터로 보통은 연결을 다 그쪽으로 저희가 이송을 해주시고 네. 혹시 내가 우리 동네에 뇌졸중 센터가 어디인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뇌졸중학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변에 뇌졸중 센터 인증 병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미리 알고 계시면은 사실은 딱 어느 병원으로 가주세요 해주셔도 되고 난 증상이 경미해서 내가 택시를 불러서 가겠어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그냥 기사님한테 어느 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사실은 급성기 치료를 빨리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증상 빨리 응급실 119 요거를 항상 기억해 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 후유장애가 사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가족에게도 고통스럽고 본인에게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래서 꼭 잘 알고 의료진 믿고 119 분들도 너무 열심히 해주시니까 이렇게 잘 협력해가지고 병원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있을 이런 뇌졸중 뭐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도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